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공지를 드리면 제가 오늘은 본업 문제 때문에 저녁 영상이 없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녁 영상 기다리실 분들은 오늘은 저녁 영상이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새해 첫날부터 시장이 좀 별로였는데 오늘은 반대로 시장이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0.5%에서 1%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일단 오늘 시장에서 가장 투자자들이 주목했던 거는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결선 선거 결과죠. 현재는 개표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현재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50석 그리고 민주당이 48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결선이 치러지는 두 자리 중에서 딱 한 자리만 승리하면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공화당의 승리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두 자리를 다 가져갔을 경우에 부통령이 상원의 의장을 겸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승리하는 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는 안 좋은 게 법인세가 21%에서 28%로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세제 정책 면에서 민주당이 블루 웨이브를 달성했을 시 시장에는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오늘 시장의 반응은 공화당이 한 자리는 가져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보여집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빅테크들도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애플과 아마존만 보자면은, 네, 우선 애플은 지지선을 딱 밟고 위로 반등을 하는 형세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전 저항선이 140 근처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애플이 이 박스권을 벗어나느냐 마느냐의 기로는 작년 4분기에 대한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 실적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우선은 1월 말에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현재 정확한 날짜는 아직은 미정이고요. 일단 시장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난 3분기 때 애플이 아이폰 출시가 늦어지면서 원래는 신규 아이폰의 실적이 저번 분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분기로 연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분기는 신규 아이폰의 신규 출시가 있었던 분기이기 때문에 보통 스마트폰은 출시가 된 그 분기가 가장 실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수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높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또 실적만큼이나 중요한 게 향후 가이던스죠. 올해는 얼마나 팔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전문가들은 나쁘지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카나코드에서는 올해 이제 5G 교체 수요가 많이 흘러 들어오면서 아이폰 12에 대한 수요가 견고할 것이라고 보고 목표 주가를 145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도 아이폰 12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예상보다 강하다고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106달러에서 120달러로 올렸어요. 물론 지금 주가보다는 낮은 가격이긴 하지만 어쨌든 목표 주가를 올렸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전문가들도 올해의 아이폰 12의 수요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존도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현재는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지지선을 밟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횡보의 끝이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마존에 대한 기업 자체에 흥미를 잃으신 분이 아니라면 섣불리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횡보를 하는 기간에 더 매집을 하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가 오늘 좀 안 좋았어요. 니오만 그래도 좀 버텨줬는데, 니오는 지금 1월 9일에 니오데이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그래도 하락에서 좀 피해 간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주님이시라면 누구나 겪어보셨을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이벤트 전에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이벤트가 끝나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뉴스에 팔아라가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니오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니오를 혹시라도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테슬라의 이벤트 앞뒤의 사례들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 이벤트 때 떨어지는 거는 오히려 줍줍 타이밍이죠. 그 다음에 샤오펑이랑 리오토는 지금 주가 흐름이 안 좋은 거는 맞습니다. 지금 워낙 많은 물량이 지금 위에 물려있기 때문에 요거를 뚫고 올라가기는 쉬워 보이진 않고, 역시나 실적이
실적이 뒷받침돼야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중국 전기차 기업은 살아남는 기업이라면 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단 중국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경쟁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 거다 장담을 못 한다는 거, 그뿐이지 살아만 남는다면 저는 향후 수년 동안 지금 주가와는 비교도 안 되게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도 올랐습니다. 어제 최고가였던 744.49를 오늘 뚫지는 못했는데 종가상으로는 오늘이 최고가예요. 735.11달러에서 마감을 했고, 오늘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사실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오르기만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사실 조금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른 것조차도 조금 의외고요. 글쎄요. 주가를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대로 계속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저희들에게 줍줍 타이밍을 이제 슬슬 줄 때가 오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줄내줍 하려고 지금 오를 때 즐기면서 줍줍 타이밍 노려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슬슬 줍줍을 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타이밍 보기 싫다, 돈 생기면 그냥 사시는 분들, 돈생강사이신 분들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돈 생길 때 사시면 됩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730달러에 샀던 710달러에 샀던 아무 차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공매도 세력이 작년 한 해에만 3,800억 달러, 그러니까 400조 넘게 손실을 봤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있겠죠. 덕분에 공매도의 수량이 6% 이하까지 내려갔다는 가장 최신 공매도 보고가 있었고요. 작년 초만 해도 공매도 비율이 20%가 넘었어요. 20% 넘었던 게 6% 이하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편이죠. 대부분 우량주는 1% 정도니까. 그래서 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지금 새해 시작하자마자 하루 만에 이미 1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1조 넘게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표는 지금 작년 말까지의 기준이니까 아마도 어제 오늘 해서 쇼 커버링이 있었을 것 같고 공매도 비율은 더 줄었을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 혼나야 정신을 차릴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그리고 기가 상하이인데요. 이미 지금 주당 8,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기가 상하이는 작년에 이미 올해 목표량을 발표를 했죠. 모델 3가 30만 대, 모델 Y가 25만 대, 그렇게 해서 총 55만 대를 생산할 거라고 이미 목표량을 세웠고, 중국의 한 금융기관의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기가 상하이는 모델 3 27만 8천 대, 모델 Y 24만 5천 대를 생산을 해서 총 52만 3천 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세웠던 목표를 거의 달성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산을 하면은 중국 내에서 40만 대 조금 넘게 소비가 되고 10만 대 정도는 수출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가 베를린에서 모델 Y가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모델 Y에 어느 정도 공급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2020년에 총 전 세계 판매량이 50만 대 정도인데 2021년에는 중국에서만 55만 대 가까운 차량이 생산이 되어 팔릴 예정이니까 올해 어느 정도 팔릴지 저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정말 기대 가득하게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스크 형이 기가 베를린의 현재 상황을 드론샷으로 찍은 거를 트위터에 직접 공유를 했습니다. 지금 외부는 거의 완성이 되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내부 작업 준비도 거의 다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공장의 최종 환경 허가를 받는데 지금 지연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사전 허가를 통해서 대부분의 작업과 장비 설치를 수행을 이미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브란데부르크의 환경부 장관인 보게 씨가 테슬라의 기가 베를린의 공장 승인이 곧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구체적인 날짜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1월 말부터 2월 초 정도까지 승인이 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원래 계획했던 기가 베를린의 모습과 거의 같죠?
이런 공장이 지금 뭐 1년 만에 이렇게 뚝딱 지어진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려냈던 게 대부분 다 얼마 안 돼서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지금 테슬라는 그저 말로만 했던 거, 그리고 그림으로만 그렸던 거를 말이 아닌, 그림이 아닌, 그러니까 상상이 아닌 전부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 우주선에 탑승한 채로 안전벨트 꼭 매고 어디까지 상승하는지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즐기는 멘탈 가족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끝내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테슬라가 장외에서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전에 테슬라의 안티로 유명했던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또 한 번 올렸습니다. 예전에 360달러에서 540달러로 올릴 때만 해도 완전 파격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테슬라으로 돌아섰습니다. 아담 조나스가 개종을 해서 지금 시장 예상치 중에서도 가장 높은 810달러로 갑자기 테슬라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고요. 이제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런 목표 주가 상승은 그만큼 뛰어난 실적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올린 거죠. 그래서 현재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 우선은 이 부분만 속보로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왠지 줍줍할 타이밍이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 타이밍이 또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오질내줍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가끔은 돈생 강사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